충분한 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단 측 주장 역시 분석했습니다. 가세 제조 자체를 유해물질 전달 행위로 간주할 수 없고 발암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건 개인 선택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건강 보험료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아십니까? 4%가 절약이 됩니다. 그것도 매년. 2014년 소집 이후 12년째 이어져 온 공단의 법정 싸움은 대법원 판단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박민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찬자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 벤키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해자 26명을 옥시를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6명 가운데 24명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남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만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1차 평가 결과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정예팀으로 선정됐습니다. 중국 소스를 사용한 네이버 클라우드 팀은 독자성 논란으로 탈락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에서는 모델의 성능과 실제 활용 가능성, 이용 효율성, 그리고 생태계 파괴 효과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ACAI 팀이 2차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탈락팀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팀이 중국 휴엔 모델의 문코더 가중치를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희정 총무는 기술, 정책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자 모델 개발이 사업의 추진인 만큼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이미 학습된 것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검증된 오픈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모델 독자성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탈락팀과 지난 5개 정예팀 선정 당시에 탈락한 한수 시험팀을 대상으로 1개 팀을 추가로 선정해 2단계에서 4개 팀 경쟁 체제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1차 평가부터 독자성 논란으로 한 지동회를 치르면서 독자 AI 대응 프로젝트가 최종 선발까지 순항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개포동 분영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사계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불이 정확히 몇 시쯤 발생한 건가요? 네, 서울 개포동에 있는 분영마을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 화면을 보면 거센 불길이 마을을 가득 뒤덮었고 검은 연기도 자욱합니다. 화염이 거세 밤하늘도 시뻘겋고 인근에는 소방차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불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고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민가에서 시작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분홍마을 상지구와 가지구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진화 작업에 소방 인력 230여 명과 장비 69대가 동원됐고 아직 큰 불길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신고는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수사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자,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도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비우호국인 한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몇 차례 내비쳤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이도훈 당시 대사가 참석한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러 협력을 거론했고 2024년 6월에도 관계 회복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이날 참여한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대사들에게도 그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좋아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Хочется верить, что со временем ситуация все-таки изменится, и наши государства вернутся к нормальному конструктивному общению на принципах уваж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учета законных озабоченностей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푸틴은 그린란드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러시아는 다국세계의 이상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일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지금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에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당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정권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김재호 특파원입니다. 고향인 나라에서 이틀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도쿄로 복귀한 뒤 여당 간부들에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거가 실현되면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연립 정권을 구성한 이후 첫 총선입니다. 高市総理から通常国会の早期において解散をするという伝達を受けました。自民党と維新の会での政策合意、内容等についてもですね、これをしっかり進めるにあたっても国民の皆さんの審判を得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だと。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은 다음 달 8일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를 합친 여당의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 가운데 절반을 간신히 넘긴 233석. 다카이치 총리는 애초 고물가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70% 이상의 공공 지지율을 통한 과반 의석 확보로 안정적 정권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조기 총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税金の無駄遣い解散でしょ。高市さんの勝手な都合で600億使うってことでしょ。国民生活をないがしろにした大義なき解決だと思います。